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신탁 원부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한번 살펴봐야 될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신탁과 위임과 차이점, 그리고 간접대리, 그리고 등려, 임치, 조합, 양도담보, 그다음 명의신탁, 이런 좀 각각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또 훨씬 더 신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좀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신탁 원부를 발급받았다라고 하신다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그 여러분들 중에서 신탁에 대해서 법률을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신탁법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여기 보면 신탁법이 나와 있습니다. 신탁법하고 신탁시행령 있죠. 이렇게 쳐보시면 신탁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탁법 시행령도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냥 저는 자본시장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본시장법 안에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저 밑에 한번 내려가 보셔야 됩니다. 좀 더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이 자본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게 됩니다. 볼게요. 몇 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보니까 좀 안 보이네요. 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볼까? 여기 보시면, 음, 어디에 있나? 위로 좀 올라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있네, 여기. 자,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있죠? 102조부터 있죠? 여기 쭉 나와 있거든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 보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저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탁 원부에서 여러분들 꼭 봐야 될 거, 첫 번째 뭐냐면, 위탁자, 수탁자, 제1순위 우선수익자, 제2순위 우선수익자, 제3순위 우선수익자 등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같으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과 대지권이 비율이 함께 나와줘야 됩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선수익자의 대출금에서 최대한도 설정액이 130%, 150% 등의 수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그 시행사 쪽으로 돈을 100억을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최대한도 설정액을 만약에 130% 수주를 잡아놨다면 130억을 이렇게 잡아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건설사라든지 또는 대주단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주었는지도 거기 신탁원부 좀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건설사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이라는 문구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중도금 대출 받을 때 건설사 보증으로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을 통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사 대금에 대한 설정액도 있을 뿐더러 여기 대출 보증에 대한 설정액도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정액이. 그 다음에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목 보시면 하자담보 책임을 어느 기관에서 발급을 했는지를 살펴보세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에 대한 하자 보증증권이 있거든요. 그 보증증권을 신탁사에서 들고 있는지 아니면 해당 관청에서 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을 거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양했을 때 있죠.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신탁원부에.
여기는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있고, 여러분 상가하고 같이 있는 이런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계약금 10% 생활형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도 10% 이렇게 돼 있죠. 중도금 60%, 40%, 잔금 30%, 50%인데, 여기 대출금 상환 적립 계좌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거에서 받은 것을 100%를 본다면, 여기서 77%는 신탁사에서 대출금 상환하는 데만 사용 안 됐고, 나머지 23%는 시행사에서 운영 계좌로 사용해서 본인들이 그 신탁사한테 수수료를 주는 부분이라, 아니면 그 우선 수익자들에게 그 이자를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자를 줘야 될 부분, 그리고 본인들 운영하는데 비용들, 이럴 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곳은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들 없는 곳은 있죠. 여러분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고 대충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가져간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아니면 없는 곳은 임명계약을 별도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건축물의 기간별 처분 방식도 나와 있는 곳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 곳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분양 개시일로부터 4개월 지났는데 누적 분양률이 40% 미만이면은, 그러면 분양 매매 가격을 할인을 5% 해준다는 겁니다. 분양 개시일로부터 8개월이 지났을 때 누적 분양률이 60% 미만이면, 그러면 그 분양 매매 대금에서 이제 초기 분양 매매 대금에 비해 매매가에 비해서 8% 할인율을 해주고, 12개월이면서 80% 미만일 때는 11%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할인 분양에도 불구하고 대출 약정서 상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 시에는 공매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선 수익자가 기한의 이익, 다시 말해서 이자를 제대로 못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3개월 이상 못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 시에는 공매 처리하겠다 이 말이 문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만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보고, 그 외에도 있죠. 여러분들 많은 거기에 내용들이 있는데 요런 거 위주로 먼저 살펴봅시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좀 다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즉 시행사조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수탁자 또는 그 신탁사죠 사이에 신인관계를 기초로 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대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즉 수익자, 우선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영,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정리는 그냥 그대로 읽었습니다. 자, 위임하고 신탁의 차이점. 여기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관리사무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관리단이 조직이 되고 나서 관리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했죠. 그리고 관리업체를 선정했으면 그 관리업체한테 건물관리 위임 계약을 할 때 인력에 대해서만 건물관리 위임 계약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각종 용역 있죠. 뭐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각종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관리단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한 사무처리 분야에 대해서 위임해준다. 특정한 사무처리 분야에 대해서 할당을 해준다. 요것만 너가 역할을 분담해라 라고 하는 것이 위임계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관리업체들이 요구 계약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관리비도 많이 높아지고 투명하지도 않고, 관리업체들이 또 앉아도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또 별짓을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위임계약에서는 있죠. 그러면 그 건물관리 위임계약서를 냈다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이행을 했느냐, 이행을 안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불법 행위를 누구든 둘 중에서 누구든 저질렀느냐라고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해서 신탁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신탁의 경우에는 위임 계약에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위임자가 뭐 사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위임계약 자동적으로 파기가 되는데 수임인이든 위임자도 수임인이든 그런데 신탁에서는 위임인이 사망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신탁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부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탁자, 이 신탁사를 말하는 겁니다. 수탁자 신탁 사무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시행사 위탁자죠. 위탁자보다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익자, 우선 수익자가 실질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관리인과 법원에서 감독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그 신탁사 자체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위탁자, 그 우선수익자, 다른 또 공동으로 지금 뭐 신탁사가 몇 군데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와 별도로 이득 반환 안도 법률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사는 있죠. 신탁사는 어디에도 있죠. 위탁자 쪽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우선수익자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업무만 있죠. 자기 업무, 법률에 근거해 자기 업무만 충실히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신탁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죽일 놈이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탁 원고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 대리와 또 신탁의 또 차이점이 있는데 이 간접 대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꽃집을 하나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꽃집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인터넷을 잘 해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제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홈페이지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물건도 잘 팔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옷을 많이 팔고 전국 각지에 팔고 이렇게 했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화훼 농가에서는 이렇게 아직까지 화훼 농가에 계신 어떤 농가에 계신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인터넷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분께서 연락을 저한테 와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리 꽃들을 갖다가 당신 인터넷상에 좀 팔아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때 수수료는 주겠다. 그러면 제가 오케이 하고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제가 그 화훼 농가에 있는 꽃을 있죠. 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팔고 제가 돈을 받아서 있는 매매를 하고 돈을 받아서 그것을 수수료 떼고 나머지 주고 이렇게 하죠. 이런 저 저를 갖다가 이렇게 간접 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간접 대리인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산을 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은행 빚이든 어디든 빚을 많이 졌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인터넷 사업을 막 하고 뭐 월집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자 돈을 좀 빌리고 이래가지고 채권 주심이 들어와가지고 요 화훼 농가 요쪽에서 각종 꽃들 있죠. 저한테 줘가지고 팔으라고 한 것 같지도 뭐냐면 일단 제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물건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화훼 농가에 있는 주인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돈도 못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간접 대리인한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에 비해서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 그 수탁자 즉 신탁사가 신탁 재산은 소유자이지만은 당의 신탁 재산은 신탁사를 말하는 겁니다. 신탁사의 고유 재산과 딱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 그러니까 신탁사 자신들의 돈하고는 딱 구별시켜가지고 따로 한다. 딱, 신탁 물건에 대해서는 딱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계 처리도 하고, 독립성으로 갖춰야 된다는 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탁자의 채권자 있죠. 만약에 신탁사 자체가 뭐 문제가 생기고 이렇다 하더라도 채권 수심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신탁 재산에 대해서 있죠.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신탁했던 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 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안전하다 이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대리는 이런 불안정한 데 비해서 신탁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려와 신탁의 또 차이점이죠. 정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려를 여러분들 받고 나면 세금 떼고 나면 정려세를 물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저 신탁사가 취득한 신탁 재산은 있죠. 일정한 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한 것, 수익자의 이게 이익이라든지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 뭐 부동산 담보인지 토지 담보인지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신탁 재산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자는 신탁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를 관리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는 일종의 목적 재산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이에 대한 엄격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하지 않고 엄격하게 있죠. 법률에 근거해서만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정려와 차이점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다음 임치와 그 신탁인데 여러분들 임치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임치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갖다가 이제 뭐 전당포 형태로 이렇게 물건을 맡기는 거죠. 물건을 맡겨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 물건 예를 들면 내 시계를 갖다가 전당포에 맡겼다라고 했을 때 맡기고 내가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시계는 소유권이 누군가요? 제 거죠 원래. 제 거죠 그렇죠. 시계 소유권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소유권은. 그런데 반해서, 그런데 반해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차이점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과 신탁이 또 차이점이 있는데, 조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조합원, 모든 조합원이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조합 업무를 집행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서 모두가 이렇게 배분을 받는 건데 반해서, 그런데 그 신탁에서는 위탁자 있고 그 다음 수탁자 신탁사가 있고 그 다음 우선수익자가 딱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그 이익을 항류하는 것도 딱 구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와 신탁의 또 차이점이 있는데 요 양도담보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담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제 주택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도 대출을 너무 많이 내서 내가 그 돈이 좀 그 신용률이 많이 떨어져서 은행에서도 빌려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빌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라는 A라는 지인한테 가서 똑똑 두들겨 가지고 아이고 제가 이렇게 이 아파트를 한 채 더 사고 싶은데 그 뭐 은행에서는 지금 제가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으니 제가 이게 사장님한테 A라는 사장님한테 좀 돈을 좀 빌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빌리려고 합니까? 3억 원 정도만 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갚아드릴게요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장님 A라는 사장님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본인이 돈을 안 갚으면 이 그 아파트를 갖다가 이 음, 아파트를 갖다가 담보를 해서 양도를 해달라. 아파트를 양도를 해달라. 그럼 내 소유권으로 가져가겠다. 그러한 양도 담보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양도 담보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가 A라는 사람은 양도담보권자가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소유권은 저한테 있는 거죠. 소유권은 저한테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난 다음에 임차인을 데리고 임차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임차인한테
제가 이렇게 전세금이나 그러니까 월세 이런 걸 지금 받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자 들어가는 거죠. 또한 자 여기 있죠. 양도담보권자는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요 부분은 있죠. 여러분들 임차인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임차인분들이 이런 부분은 그래서 가등기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거는 임차인분들이 조금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임차인분들은 여러분들 등기상 정부증명서에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신탁법에 의하면은 신탁의 경우에는 있죠. 그 수탁자가 즉 신탁사가 신탁 등기를 마치면 마치고 나면 그러니까 소유권이 신탁사한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라든지 그 월세 이런 걸 전부 다가 신탁사가 모든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 신탁원부에 이렇게 그 법률에 근거한 항목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았죠? 또는 임명 계약을 별도로 또 한다든지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탁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임차인 분들께서는 큰 문제는 아주 문제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공매나 경매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 금액을 다 받아내거나 아니면 그냥 눌러 앉으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별 문제는 없으시다 이 말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하고 신탁의 차이점인데 그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약식에서 여기서 명의신탁 약정은 지금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아파트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샀는데 세금 관계 때문에 B라는 사람 명의로 이렇게 사는 거죠. 돈은 A라는 사람이 주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주고 이런 것을 우리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명의신탁에 대한 물권 변동에 대한 효력은 지금 부인하고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의신탁은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형사사건까지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뭐냐면 신탁원부를 통해 자금 흐름 볼 때 가장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가 누구냐, 그다음 퇴고한데 설정한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대주단이든 건설사든 어디든 중도금 대출 보증은 누가 해주고 있느냐,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좀 살펴보고, 타자 담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살펴보고, 그렇죠. 수익금에 대한 배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양 건축물의 기간별 처리 방식은 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 비안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임하고 신탁 차이, 그 다음 간접 대리와 신탁의 차이점, 격려와 신탁 차이점, 임시와 신탁 차이점, 조합과 신탁의 차이점, 양도담보와 신탁의 차이점, 명의신탁과 신탁의 차이점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탁에 대해서는 웬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지금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한 주가 여러분들도 집합건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쟁이 많은 거는 제가 아는 분쟁이 어떤 많아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있죠. 여러분들이 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절차에 좀 맞춰서 차근차근 임해 주시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우리 소유자와 입점주 모두가 자산 가치가 높아가면서 관리비도 절감되고 서로 가족 간에 잘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서도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대우를 좀 해주시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자, 집합 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